오늘 특별한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 두 분을 모셔놓고 네. 저희가 앞전에 너무 야한 얘기를 많이 했나? 이 사람들도 욕망은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까 네. 제일 많이 웃는 두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지금 출발합니다. 내가 기자다. 내가 참기자 특집으로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두 분 다 네. 정말 좋은 직장을 네. 발로 차고 나온 분들이야. 와. 이 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네.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전문 기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봉지욱 기자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멋있어.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해. 대단한 네. 사람이야. 네. 자, 그리고요. 저는 이분을 김건희 전문 기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장인수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희수 기자입니다. 대단한 대단해. 분들이야. 네. 정말 너무나도 들어가기 어려운 JTBC 기자를 박차고 밖에 나왔고요. 네. 그리고 장인수 기자는 그렇게 선망의 대상인 MBC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다. 일단 그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봉지욱 기자님, 네. 그 좋은 직장 JTBC를 왜 박차고 나왔습니까? 지난 이제 대선 당시에 네. 제가 이제 정영학 녹취록 그리고 대장동 수사 기록 등등 이렇게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거시 미디어에서 충분히 보도를 하지 못했고요. 네. 제 생각에는 그때 충분히 보도를 했다면 아마 우리 유권자들의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었고, 작년 8월인가요? 저 이제 그 사장이 바뀌어요. 사장이 바뀌는데 저를 불러다가 야, 여태까지 탐사 보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보도 자료를 좀 써라 그러더라고요. 보도 자료. 보도 자료? 받아 쓰는 거 있잖아요. 그 그런 걸 출입처의 일방적.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윤석열 정권 비판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셨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뭐 바로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와, 대단. 그거 가족이랑 협의하신 겁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말을 안 했죠. 그래갖고 어디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미 그만두고 나서 어디로 가는데 그걸 물어봐서 뉴스타파라고 해서 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타파를 매우 지지하는 근데 입장이고 저희, 심지어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매불쇼 구독할 여력 있으면 뉴스타파 구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JTBC와 뉴스타파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거 헛웃음 나오죠. 일단 저희 아내는 그때 당시 이제 시사에 관심이 없었어요. 시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뉴스타파를 잘 몰랐고, 네. 그래서 어디에 있는데 그랬더니 서울 충무로에 있던데 딱 그래. 사실 저도 위치를 잘 몰랐던 처음에는 그랬는데 뭐 지금은 옮기길 잘했죠. 너무 좋죠. 아니 가족도 그러면 응원을 하는 입장입니까? 네, 그렇죠. 이제 저희 집사람도 네. 제 압수수색 받을 때 같이 있었어요. 아휴 어떻게? 네. 아니 근데 압수수색 압수수색 당하고 받았어. 막 그러시는데 어떻게 너무 좋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표현을 쓰시는 거지? 기자가 기사 썼다는 이유로 네. 압수수색을 받았다니까 실제로. 근데 심지어 그 가족이 같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그 이후로 이제 지금은 시사 전문가가 됐고 아이고. 막 보면서 잘 알아요. 이제 여기 패널로 나와도 될 정도로 아주 잘 알고 있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뉴스타파는 없어서 못 쓰지. 그것이 뭐 대통령이라거나 아니면 뭐 삼성 재벌 권력이라거나 성역은 없다. 없습니다. 없어서 못할 뿐입니다. 근데 보통의 레거시 미디어에서 대장동을 다루는 방식은 검찰발이었거든요. 네. 근데 왜 본인만 달랐던 거예요? 본인은 뭔데 달라요? 기본적으로 법조 기자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검찰에 상주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매주 목요일에 차장 검사가 기자들 불러다 뭐 티타임이라고 해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 언론은 법조 기자단이 불러주는 걸 거의 그대로 씁니다. 네. 의심을 하지 않아요. 네. 지금 저희 관련 수사도 불러주는 대로 쓰는데 뉴스타파는 이전부터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죄수와 검사 시리즈랄까 뭐 네. 이거 하면서 여기는 검사의 이름도 그냥 다 까버리더라고요. 얼굴과 이름을 다 까버려요. 그래서 저는 야 저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저는 굉장히 불신합니다. 뭐를? 검찰에 대해서. 이전에도 불신했고 여기 와서 보니까 검찰의 실체가 정말 이런 거구나라는 게 있었고 마침 저에게
자신들이 만든 대장동 수사 기록 그 1차와 2차 수사 합치면 15만 쪽이거든요. 와. 15만 쪽을 보니까 불러주는 것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불러줬구나. 아, 취사 선택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았죠. 문서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 네,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불러주지 않은 부분은 저는 또 분석을 해서 보도를 한 것이죠. 와. 박수 한번 치고 가자. 진짜 이 박수는 네. 우리 가족들에게 치는 네. 박수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장인수 기자. 네. MBC를 걷어차고 나왔다니까. 오. 정말 대단한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은 MBC는 검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래도 몇 안 되는 레거시 미디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 그런 회사를 왜 박차고 나왔냐 이겁니다. 그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네.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녹취록 보도를 제가 제대로 잘 못했죠. 망쳤죠 보도를. 그 얘기 안 그래도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자수를 하네. 예, 최고 앵커가 아주 나쁜 보도였다. 이제 맞아. 이렇게 얘기 오, 안 맞아. 하는 이만 못한 보도였다. 근데 딱 그렇게 했죠. MBC에서. 전 모르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게 뭔지. 이제 김건희 여사 네. 녹취록 7시간을 네. MBC에서 보도할 것이란 얘기가 나가자 이게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 등에서 굉장히 압력을 가합니다. 보도를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이걸 보도를 할 건지 말 건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결국 MBC가 보도를 한다고 그러네. 그래서 나도 정말 기대감에 봤죠. 네. 봤는데 안 하니만 못한 보도를 한 거야. 오. 그래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 뭐 대단히 잘못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하면서 오히려 그때 털어주는 셈이 돼버렸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 중심에 장인수 기자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때 그 보도를 제가 했고 그 보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죠. 그 당시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대선에서도 이겼고. 근데 뭐 이제 정치적인 거 상관없이 제가 쓰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다 못 쓴 거는 맞고요. 이번에 디올백 보도 준비하면서 이번에 회사에서 보도가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둘 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특종인데 네. 이게 이제 회사의 기사를 보는 판단이 저하고 안 맞아서 그럼 매번 내가 취재하는 걸 이렇게 내 마음대로 보도를 못 한다면 이 조직에서의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녹취록 7시간 네. 그거를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보도를 못해서 그런 나쁜 보도가 됐던 겁니까? 네. 와. 오. 그러면 그것은 써준 대로 읽은 겁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나름의 어떤 정리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위에서 정리해서 내려온 기세예요. 그러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 취재 기자와 다른 방향성으로 정리가 돼서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그 뭐 윗사람들이 저한테 설명 안 하니까 저는 알 수 없고. 그건 알 수가 없었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그때도 좀 있었다는 아니요. 거네요.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조직원이니까 조직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그 이후에 조직에서 벌어진 일들이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좀 네, 이른데요. 네. 네. 그게 거기에 좀 실망했죠. 그래서 이제 내가 MBC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만둔 거예요? 네. 근데 뭐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MBC에 저희 형도 그 직원으로 있는데 근데 저는 형이랑 연락을 안 해요. 네. 그런데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형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만뒀냐 했는데 모르더라고. 예. 구성원들하고도 전혀 협의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딱 아니 그만둬 회사가 버린 거예요? 싫어서 나오는데 회사 사람들이랑 어떻게 그걸 돈이에요? 와 오. 대단하시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아니 그래도 본인이 생활인인데 본인 생활에 대한 어떤 뭐 계획을 잡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제 나오셔서 뉴스타파라도 들어가셨죠. 가셨지, 네. 그렇지. 저는 그냥 프리랜서. 와. 그럼 어떻게 되겠죠, 뭐. 예. 아니 그래도 뭐 유튜브 채널이라도 여시던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단하다. 한 3일 전에 열었는데 저널리스트라고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그래갖고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채널 명이 예, 저널리스트라고요? 저널리스트라고 일단 시작은 했는데 네. 예. 와.
대단. 가족은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는 일단 며칠 알아 누우셨고요. 아이고. 네. 뭐 그렇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분위기 왜 이렇게 분위기를 아니, 분위기를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이 좋은 아니, 크리스마스에.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근데 앞에 방송을 보고 아까 저기서 봉지욱 기자님하고 저하고 앞에 막 쓰리썸 얘기 나고 여러 가지 얘기 아니 그런 나고 단어 올리지 마. 아니 그런 단어 올리지 마. 야 장인수는. 그래갖고 우리 야 이거 방송 어떻게 하냐 이거. 아니 댓글에도 어떤 시청자분이 네. 야 니네 이따가 기자들 나오는데 이 방송 어쩔 거야 막 아까 뭐 다 사람 댓글을 사는 봐라. 이야기입니다. 아, 예. 예.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러면은 그 디올백 그 네. 수수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MBC에서 이걸 보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취재를 했을 테고. 네네 근데 결국은 그거는 이제 MBC 차원에서는 보도를 안 하기로 결론을 내렸나 보군요. 네네 왜죠?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함정 취재의 속성이 있고요. 음. 딱 함정 취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함정 취재 속성이 있고 이게 이제 취재윤리 위반이 될 소지가 크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지상파는 굉장히 뭐 JTBC도 마찬가지지만 규제가 심해요. 제가 이번에 나와서 그 유튜브에서 보도하면서 가장 신났던 거는 디올백을 디올백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 샤넬 화장품을 샤넬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 그걸 MBC에서 했으면 뭐 고가품 뭐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했을 그냥 텐데. 한 유명 브랜드의 뭐 그렇게 가방 뭐 이렇게 표현했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기사 가치잖아요. 샤넬이다, 디올이다 그렇죠. 기사 가치인데. 네. 예, 지상파는 이제 그런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음. 그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뭐 비겁한 거라기보다도 네. 규제가 일단 있으니까. 먼저 규제와 그 비판과 윤리적 선을 먼저 고민하게 돼 있어요. 지상파에 있으면. 네네네. 예, 그런 비판이 들어올 거 그리고 뭐 여기 질문지도 있지만 방심에 또 불려가야 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우선적으로 아무튼 좀 무게 있게 고려가 네. 됐겠죠. 네, 뭐 예.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공영방송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은 나는 못 참겠다 하고 인생을 걸고 밖에 나와서 그걸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도를 거의 안 다뤘잖아요. 오 맞아.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아니야 뭐 생각보다 많이 다뤄져서 아 그렇습니까? 예. 기성 매체들은 진짜 아예 한 줄도 안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나마 뭐 조중동이 많이 써주고 어. 예. JTBC도 한번 했다가 뭐 방심위에 불려간다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예. 방심위에 불려간다고 해갖고 이제 기사화됐던 거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JTBC는 반대로 다뤘죠. 맞아요. 그거를 이제 이명숙 서울의 소리 측이 디올백을 제공을 했다. 제공을 했다. 이게 마치 뭐 기획 공작인 것처럼 그런 톤으로 보도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이명숙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라도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악의적으로 보도했지만 그거라도 고맙다. 아예 안 한 것보단 낫다. 아니 그 그것도 안 할 줄 정도였으니까. 알았어요. 그런 보도조차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보도가 나가고 그런 게 있는데 취재 전략상 특종을 하면 일부러 기자들이 다 보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쟁여놔요. 보도를 안 하고 예 그리고 다른 언론사가 받아쓰게 다른 언론사에 흘리기도 해요. 기자들이 내 기사 받아쓰라고 그러니까 이걸 파급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보도 전략인데 네네. 이번에 그래서 그 제가 보도하면서 안 쓴 영상들 있잖아요. 네. 안 쓴 영상들 그다음에 이제 최재형 목사님의 인터뷰 이런 걸 하라고 제가 사실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건 목사님이 안 하셨는데 예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성 매체는 좀 보도를 했다고 보고 저는 아예 한 줄도 안 나올 거라고 봤는데 네네네. 오히려 대한 매체들에서는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음. 대한 매체들도 시큰둥하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나마 대한 매체가 많이 하지만 전 대한 매체는 그냥 다들 이 얘기만 하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재밌잖아. 예, 영부인이 막 네네. 명품백 받고 뭐 그걸 흥미를 또 끌만한 요소가 엄청 예, 많죠. 누가 몰카로 찔고 뭐 이러니까 예. 되게 재밌어서 대한 매체들은 뭐 유튜브나 인터넷 이런 데서 많이 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대한 매체들도 그냥 좀 이렇게 평범하게 다루는 제 느낌에는 네. 또 왜냐하면 그 그렇습니다. 위축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인용 보도만 해도 과징금을 매겨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파악된 다음에 다루겠다 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예, 봅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약간 지켜보는 네. 분위기,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 이제 봉지욱 기자님, 네. 요거 좀 불편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 JTBC에서 네. 대장동 관련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거를 막 엄청나게 문제를 삼으면서 JTBC가 최근에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사과의 전면에 내세웠던 게 봉지욱이야. 봉지욱 얘 정말 나쁜 놈입니다. 라는 뉘앙스로 그렇죠.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분명히 데스크가 있었을 거고 혼자서 취재해갖고 지멋대로 이렇게 내보낸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심지어 앵커랑 인터뷰 형식으로도 보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대응하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뭐 많이 섭섭하죠. 섭섭하고 좀 왜냐면 저한테 전화를 한 통도 안 했어요. 와. 사과 방송을 하는데 뭐 이제 뭐 반론을 청취한다거나 왜냐면 저한테는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을 인터뷰해놓고 왜 반론 안 실어줬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저한테는 또 막상 전화를 안 했고 뭐 그런 마음이 반론을 왜 많이 안 실었냐가 네, 네. 비판의 요지인데 네. 그 보도를 하면서 봉지욱의 반론을 듣지도 않아. 내로란불이지. 그리고 이제 그 사과 방송 시점은 9월 1일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 압수수색하고 5일 뒤였어요. 닷새 뒤에 9월 6일에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조사를 하고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조사를 안 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 나가서 이거는 용산의 큰 절을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단 사과부터 해야겠다 이거는 큰일 났다. 라고 하다 보니까 조사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얘가 다 했어요. 뭐 제가 거의 대표급이 된 거예요. 네. 제 마음대로 그냥 다 한 거예요. 다 속이고. 말이 됩니까?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2024년에 JTBC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할 겁니다. 뭐 법적인 조치 이런 걸 플러스 알파로 본인들 후회하는 상황이 올 건데 뭐 제가 앞서 또 그 말씀하신 게 경찰에 뭐 저를 고소했다고 하는 게 제가 검찰에 포렌식 조사로 하러 갈 때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가만 보니까 이거 JTBC랑 검찰이 사전에 기획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정황들이 충분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근데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 JTBC는 잘 모를 겁니다. 어. 근데 문제는 어. 고소를 했다 명예훼손 JTBC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보도 자료까지 뭐 기사까지 냈는데 연락이 없어요 경찰에서. 지금 한 3달 다 돼갑니다. 정말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받으면서 JTBC가 과연 그럼 검찰과 무엇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수사하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봉 기자님이 그때 그 기사의 최고 출고권자였어요? 부장이었어요? 전혀 아니죠. 그럼 이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편집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말단도 위치였고. 이런 말단이 없었습니다. 뭐 아주 말단 아주 말단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말단은 아니에요. 탐사 팀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탐사 팀장이 네. 사회부장 그때 밑에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찌끄레기였어요. 출고권자가 부장이거든요. 이게 출고권이라는 게 뭐냐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자. 그러니까 기자들은 오보를 내도 기자한테 책임을 잘 안 지워요. 왜냐하면 데스킹 과정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지. 기자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실수를 데스크 부장 같은 사람들이 기사를 검토하고 바로 잡는 게 데스킹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기사만 고치는 게 아니라 취재 과정에서도 다 보고 받고 취재 지시를 내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봉 기자님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요. 예, 그거는 그러면 JTBC라는 언론사는 존재할 빠지는 필요가 거야. 없는 거죠. 그냥 그렇지. 기자 개인들이 그냥 모여서 뭐 보고하고 할 거 없이 그냥 각자 기사 써서 올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시스템이었다? 그러면 심지어 봉지욱 기장은 그 회사 그만둘 이유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 기자님이 의도적으로 회사를 속여서 허위 보고를 했다라고 그건 하면 문제가 되지. JTBC의 그런 태도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속았다? 이거는 데스킹을 잘못 본 거예요. 말이 네. 안 됩니다. 이제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뭐 그 7시간 녹취록 보도도 있었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 보도는 오전 10시에 편집회의 하기 이미 이전에 앞뒤로 엄청나게 체크를 합니다. 사전 보고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도 이번 사건 나서 봤는데 다 있더군요, 저한테. 다 있고 제가 보니까 그때 모든 통화가 자동 녹음돼 있었나 봐요. 이런 게 있네. 다행이다 이거는. 야, 이거는 니네가 거짓말한 거잖아. 이건 다행이야. 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만약 이게 법원에 가도 판사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손석기 사장이 앵커로 계실 때도 네. 혼자서 마음대로 하신 게 없어요. 앵커 브리핑 정도 하셨는데 그 앵커 브리핑도 작가와 상의해서 하셨죠. 내가 아무리 사장이고 앵커여도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그런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근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정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봉지욱 기자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번 수사는 받긴 받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아 봉지욱이 예, 수사 기록 가지고 계속 저거 알랑알랑거리면서 기사 음. 쓰고 뭐 어디 나와서 떠들고 이러니 미운 털이 박힌 건 알았는데 네. 엉뚱한 뭐 신앙림, 김만배, 뭐 동거래 이런 엉뚱한 걸로 저한테까지 올 줄은 몰랐죠. 이게 오는 방법에 대해서 상상을 하진 못했는데 저는 대장동 그 50억 클럽 특검 이거를 제대로 조사를 하면 부산저축은행 당시에 대출을 정말 어떻게 해줬고 그때 당시에 2011년 대검 중수부장이 지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고 네. 그때 당시 그 바로 밑에 있던 직속 부하가 윤석열 중수 2과장으로서 주임 검사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여태까지 언론이 제기한 또 제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야 보니까 이거 사실이야. 에이 그 난리 우리나라 완전 뒤집히지. 그렇죠.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그런 일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예. 가짜 뉴스라고 지금 계속 수사했잖아요. 네. 근데 특검이 조사했는데 맞아. 봐줬네. 봐준 의혹이 있네. 정황이 있네. 증거가 있네라고 결과가 나오면 엄청난 혼란 상황이 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특검이 12월 달에 출범할 수도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고 특검 2개를 다 거부권을 행사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굉장히 그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죠. 아니 뭐 그런 근데- 거 신경 쓰는 정부는 아니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자기 아내에 대한 특검보다는 네. 그걸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근데 그걸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한 건 모든 게 가짜 뉴스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수사를 해놓는 거죠. 해놓고 근거를 만들어낼 해놓고 것이다. 끝내버리면 그 똑같은 거에 대해서 2번 수사 못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뭔가 특검을 앞두고 사전 작업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의혹 제기이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나온 보도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뉴스타파가요 오늘 방심위와 관련된 보도를 또 하나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 류희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방심위원장입니다. 근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하고 지인들을 활용해서 민원을 넣어. 그래서 그 민원을 근거로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리고 징계를 매기는 형식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가 오늘 뉴스타파를 통해서 네, 나간 네. 거죠. 요거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저 예전에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있어요. 고발사주 의혹이 여기가 현장입니다. 그렇죠. 네, 네, 요 고발사주. 매불쇼가. 네.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 고발장을 작성해서 국민의힘 측에 전달해서 이렇게 고발하세요라고 해갖고 뭐 매불쇼를 포함해서 저희 뭐 네, 신인보 기자 뭐 맞습니다. 포함해서 막 근데 결국에 이제 걸려서 실패했지만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민원에 대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심의를 해달라는 민원을 내면 방심위에서 그거를 이렇게 뭐 토의를 거쳐서 처벌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 심의란 게 존재해야 처벌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심의를 올리는 걸 자율적으로 당연히 뭐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 그리고 제가 대구 가서 그분의 친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 가족뿐만이 아니고 전 직장의 지인 직원들 와. 그리고 전 직장에서 그러니까 되게 이분이 좀 인간관계는 좋으신가 봐요. MOU를 맺은 어떤 예술단의 단장, 그 단장의 또 가족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다단계처럼 해가지고 전체 한 277건의 민원 중에 한 130건 정도를 이분과 관계된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원이 언제 시작됐냐 저희가 보니까 9월 4일에 시작이 되는데 9월 4일에 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장제원 의원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뉴스타파 같은 이런 언론사는 폐간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네. 장제원 의원이 하니까 이동관 이동관 위원장이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라고 한 그 시점 그날 저녁부터 그날 오. 저녁부터 민원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보냐면 많은 사람이 했으면 사실 다 우리가 다 다르게 쓸 거 아닙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네. 넣은 민원을 봤더니 네. 양식과 내용이 똑같더라. 심지어 오탈자도 똑같더라.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중간에 물음표가 하나 있어요. 뜬금없이 뜬금없는 오탈자인데 물음표. 똑같은 문장의 그 민원 신청 내용이 뚝뚝뚝뚝뚝뚝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이걸 누가 가장 상단에서 윗선에서 누가 지시했는지 제가 볼 때 이번 사건도 아마 수사가 된다면 네.
저는 방심위원장 혼자 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음. 그때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것은 뭔가 굉장히 치밀하게 사전에 각본이 짜여져 있었다. 그런 일환으로 이런 민원 사주가 있었다. 민원 사주 의혹 이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어떤 건에 대한 민원이 들어갔던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기본적으로는 저희 뉴스타파 그 3월 6일에 김만배 신학님 그 대화 나눈 거 있잖아요. 윤석열 커피 보도. 자, 또 봐봐. 부산저축은행 건이야. 또 네. 윤석열 커피 보도 그거 허위 보도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왜 뭐 지상파 MBC나 뭐 그때 KBS, JTBC 왜 이걸 뉴스타파 간 걸 니네가 왜 인용 보도를 했어? 이것 때문에 이제 과징금 3, 4, 5천, 6천 몇 천만 원씩 했는데 사실 방송사 입장에서 돈보다도 과징금을 그렇게 맞아버리면 방송사는 한 3년에서 5년마다 제어가를 받아야 돼요. 면허를 갱신해야 되는데 그때 이 과징금은 제일 높은 수위의 감점 요인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이 되는 엄청 거예요. 큰 그러니까 타격이. 방송사 되게 그거 무서워하거든요. 네. 그런 공포 심리를 이용한 거죠. 자, 이거 진짜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뉴스타파가 아주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한번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 장인수 기자님, 네. 이제는 허허 벌판에서 개인기로 이제 헤쳐 나가야 되는데, 예. 아니 근데 이런 어떤 보도를 할 그 건수가 계속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아무튼 뉴스타파는 잘 하고 있는데 기성 매체들이 취재를 안 해요 보면. 진짜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해요. 취재 자체를 안 한다고요? 예. 그냥 받아 쓰는데 되게 익숙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죠? 그 양평 고속도로 거 네, 김건희 처가 부지로 이렇게 휘었잖아요. 네네. 집권하자마자 네. 그거를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처음 제보했겠어요? 기성 매체에 제보해요. 기성 매체에서 취재를 안 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뉴스 버스에서 보도했던 이정석 검사의 처남댁이 계속 자기 남편 마약하는거나 네. 이정석 검사를 통해서 뭔가 무마되는 거 아니냐고 네네. 제보를 했잖아요. 네. 그거 어디다 제보하겠어요? 언론사에. 기성 매체 할 거 아니에요. 네. 큰 언론사에. 큰 언론이 할수록 더 많이 퍼지니까. 안 해요. 큰 안 해. 언론사에서. 와, 예, 미치겠다.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나온 데는 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 안 하니까. 그러면 안 하니까. 안 나라도 하니까. 하자. 예. 그러니까 이 제보가 들어갔는데 반환되는 것 이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보셨을 테니까 장인수 나한테 오겠지 하는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올지 않을지 모르는데 이제 저는 찾아봐야 되는 거고 네. 기성 언론에서 안 하는 건 맞아요. 그건 확실해요. 맞아. 예, 안 해요. 안 해요. 예. 심각하네. 그 양평 고속도로 건도 안진걸 소장이 최초 제기하고 네. 매불쇼에서 열심히 떠들고 네. 기성 언론이 받아쓰기 시작한 게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와. 국회의원들이 떠드니까. 맞아. 안 해요. 자체 취재를. 국회의원이 떠들면 언론이 그나마도 국회의원 뒤에 숨어서 인용 그렇죠. 보도를 하거든. 그게 왜냐면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내가 취재해서 우리 언론사가 쓰면 기자가 쓰면 그게 오보가 나거나 잘못됐을 때 고스란히 내 탓이 되는데 네. 그냥 얘기했지만 아까 기관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뒤에 숨는 거죠. 네. 근데 갈수록 언론들이 뭐 야생성, 뭐 야성이라고 하죠. 이걸 잃어버리고 그렇게 숨어서 가려는 게 되게 오히려 커져요. 그래서 이제 기레기라고 욕먹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매달 매주 보도할 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찾아보면 뭐 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네. 그 얼마 전에 이기주 기자, MBC 기자 이기주 기자가 여기 나왔을 때 제가 신신당부를 한 게 있습니다. 퇴사하지 마라. 아니 근데 우리 장인수 기자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본인 인생을 갈아놓은 이런 기자가 됐어요? 뭐 인생을 갈아 넣지는 않고요. 그냥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보도한 거고 할 일 한 겁니다. 아니 왜 그만뒀어 MBC를? 그러니까 그만둔 이유는 아까 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 공교롭게 제보자가 이명수 기자예요. 서울의 소리. 첫 번째 7시간 녹취록은 이명수 기자가 제보한 거고 두 번째는 이명수 기자와 최재형 목사님이 같이 제보한 건데 첫 번째 제가 그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록 보도를 말아먹었잖아요. 네. 진짜 안 하는 이만 그건 못한 보도를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내가 너 생각하면 내가 치가 떨려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이명수 기자를 볼 낯이 없죠.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사실 저한테 기회를 다시 준 거예요. 너 만회해봐라. 이거 디올백 이거는 더 확실하다. 영상도 있으니까. 이거 네가 한번 가져가서 MBC에서 제대로 터트려 봐라. 너도 7시간 만회해봐라. 기회를 줬는데 그냥 가서
아니 회사에서 하지 말래요. 저 못해요. 아.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멋있다. 멋있는지는 모르겠고. 멋있어요. 예. 근데 이번 디올백은 반향은 상당히 결론적으로는 컸어요. 아니 클 수밖에 없죠. 예, 결론적으로는. 예, 이거 영상 있고 뭐 예,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예. 전 재밌는 시청률 지상주의자여서 재밌는 거면 합니다. 예, 예. 아니, 사실 아니 정의로운 거랑 상관없고. 이제 조만간에 아침에 이제 압수수색 한번 들어오면 뭐 웃음기가 싹 사라지면서 아, 웃음기 사라집니까? 뭐 예, 지금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압수수색 들어올 겁니다. 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걸 뭐 몰카 공작이라고 했잖아요. 뻔히 이제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취재를 한 사람들을 이제 취재 윤리 위반이랄지 뭐 개인정보법 위반이랄지 이런 걸 걸어서 근데 또 지금 서울의 소리 그 백은종 대표님은 빨리 압수수색 오라고 알리시더라고요. 아유 근데 실제로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 이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아유 압수수색 한대 이제 어떻게? 아니면 당하면 되죠. 뭐 그거 뭐 압수수색이 무서웠으면 뭐 보도를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건 두렵기도 한데 참으로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너무 괴롭지 않았나요? 그럼 압수수색 당하는데 아니 내가 이걸 왜 당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지. 그것도 있는데 좀 빨리 끝내달라. 애들 학교 오니까 한 3시 반까지는 좀 최대한 협조하겠다.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5시 반에 가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해서. 너무 슬프다 진짜. 이 사람이 뭐 도둑질한 게 아니고 그냥 보도한 거야. 보도. 근데 그걸로 압수수색 당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는 뉴스타파에 적을 두고 있어서 그런데 그 리포액트 허재영 기자는 혼자 하잖아요. 1인 미디어. 허재영 기자는 집 그 현관 아파트 현관문을 뜯었어요. 무서워. 경찰 소방을 불러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에 뭐 저희의 보도가 잘못되고 오보라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검찰이 와서 현관문을 뜯어가지고 그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게 맞는 세상이냐?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만 나오시면 자유민주주의 하시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그 자유민주주의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없는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약간 울컥하면 멋있어요. 너무 두 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최훈 기자가 우리 최욱 씨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마지막으로. 우리 형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그걸 여기서 왜 얘기해요? 최훈 기자님이랑 좀 친분이 좀 있으세요? MBC에서 최훈 기자랑 저랑 제일 친해요. 저는 이제 MBC 나오긴 했죠. 둘이 제일 친해요. 페프예요, 페프. MBC 기자 중에. 아니 사람들이 뭘 궁금해 하겠냐고 이거를. 안 궁금한가? 아니 궁금한. 최훈이 누군지를 몰라. 최욱 친형. 최욱 친형. 아니 뭔데 해봐요. 뭔데? 그 9년 전쯤에 재밌는 지 모르는데 9년 전쯤에 최욱 기자가 최훈 기자. 최훈 기자. 최훈 우리 형. 기자가 MBC에서 왕따예요. 왕따예요, 우리 형이? 왕따예요. 친구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또 하면 어떻게 해? 우리 형 그 팩트로 가야지. 뭐. 팩트로 가도 내 얘기는 내가 할 수 있어도 우리 형 얘기를 재미가 없어요. 최훈 기자가. 최훈 기자랑 달라. 진짜 더럽게 재미가 없어요. 네.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냥 근데 교과서 같은 사나이. 바른 생활 사나이.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그냥 집 회사만 왔다 갔다 하고 뭐 딴짓도 안 하고 되게 재미없고 아주 유순기 하나도 없고 약간 사람들이 좀 멀리하고 잘 안 하는데 MBC에서 저도 좀 약간 왕따거든요. 그래서 둘이 친해요. 그래요? 서로 동병상련. 동병상련으로. 근데 9년 전쯤에 최훈 기자가 오더니 진짜 생전 자기 개인적인 얘기 안 하거든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오늘은 꼭 얘기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연예인이라는 거야. 9년 전에 그 동네 양아치였는데 제가 그때 최훈 기자랑 같은 부서였는데 그리고 저 깜짝 놀라서 그래요? 연예인이에요? 뭐예요? 뭐 배우예요? 가수예요? 뭐 개그맨이요? 그랬는데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어? 아니 말이 되냐? 배우면 배우, 뭐 개그맨이면 개그맨, 뭐 가수면 가수, 뭐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 앨범도 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앨범을 냈어요? 가수예요? 대표곡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뿐이 꽃뿐이라는 거야. 아 그만해. 내가 그래서 때릴 뻔했잖아 그때 최훈 기자 진짜. 아, 우리 집안을 이런 식으로. 아 그만해요. 갑자기 눈물 나네. 근데 제가 이제 요새 이제 매불쇼를 보면 그 당시 최욱 씨가 생각이 나면서 야 많이 컸다, 많이 시건방져졌다, 막 그런 생각 좀 들고. 네. 아 그만해요 네. 그거. 아 이거 참. 형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아 미안하네 형한테. 아, 그래요? 아 왜냐하면 저 9년 전이면 진짜로 내 아까는 못 하고 살 때인데. 그때 불금쇼도 하기 전이에요. 불금쇼도 근데 하기 전. 유일하게 그냥 친해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맞아요. 예. 무슨 비밀인 것처럼 내 동생 연예인. 그러면서 혹시 친한 예능 PD 있어? 야 눈물 난다. 그래서 제가 진짜. 실제로 불금쇼가 나오고 나서 지난번 매불쇼 매불쇼 나올 때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예능 PD, 라디오 PD들한테 최욱을 엄청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해요. 진짜 최욱이라는 애가 있는데 잘한다. 갖다 써봐라. 마음이 안 좋네. 근데 진짜 아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잘 됐으니까. 예, 잘 됐죠. 지금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왔고. 아니 뭐내 얘기는 해도 되는데 네. 그 우리 형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래 알았어. 친해 워낙 친해요. 워낙 친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분은 네. 데스킹이 없으니까 막 얘기해버리네. 데스킹이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야.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그래도 뭐 미약하지만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예,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미약하지만 필요하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뭉클하다. 네. 뭉클해. 진짜 참 기자. 참 근데 진짜 좀 힘든 길을 걷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예. 정말 직업적 어떤 사명감으로 저렇게 일하실까? 근데 그 장인수는 좀 걱정이 덜 되는 게 애가 철이 없네. 애가 아주 그 철이라고는 없어. 네. 그래서 좀 낫다. 그래요? 마음이 무거웠던 게 네. 한결 가벼워졌어. 한결 가벼워졌다. 아주 철딱서리가 없어 스타일이.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네, 그래도 정말 행복했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자, 오늘 행복한 일탈이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